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저희들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검색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네네네. 들어보면 뭐 한 1년 전부터 알아봤다, 어떤 분은 5년 전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오게 됐어요? 반영구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설명하자면, 제가 30살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원래 한국에 살다가 체코로 가족들하고 이민을 가게 됐어요. 유럽에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방면에 조사를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자기 기술을 가진 게 안정적이고 수입도 고수입이고 뷰티 쪽에서도 네일이나 헤어나 네. 피부도 네. 있고 뭐 반영구도 있었는데, 제가 그 모든 걸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반영구가 제일 매력적이었고 수입도 네. 반영구가 제일 높았고요. 다른 뷰티 쪽 종사자들은 네. 직업병이 다 있거든요. 네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세로 하루 네. 종일 뭐 네. 일을 해야 된다든지, 네. 뭐 헤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되게 네.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50견 오고 막 네네네. 아니면 다리 정맥류 있고. 그런데 반영구는 뭐 네. 하루에 10명 이상 이렇게 쳐낼 수 네. 있을 정도로 하시는데, 반영구 자체가 몸에 힘을 빼고 하는 그런 네. 작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응용해서 막 이렇게 서서 네.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네. 있고 뭐 직업병이 많이 없다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반영구를 배우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배울까 해서 네. 체코에서 네. 알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그런 반영구 학원들이 있긴 있었어요. 커리큘럼을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이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이 됐었어요. 반영구는 기술도 어렵다는데 그렇게 그렇죠. 오프라인 이틀 듣고 뭐 온라인으로만 해서 고문판으로만 집에서 네. 혼자 연습해가지고 과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까? 네. 말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아카데미 시스템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한국에 있는 아카데미들이 좀 실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트레이닝을 네.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걸 알고, 네. 내가 지금 네. 유럽에 살고 있지만 네. 한국에 단 몇 개월이라도 가서 네. 제대로 배워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국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죠. 한국에는 어떤 학원이 좋냐 그렇지. 찾아봤는데 부산부터 알아보고, 뷰티 관련 대학들이 많은 대구도 네. 알아보고 서울도 알아봤는데, 네. 일단은 제가 제일 알아볼 때 중요시했던 게 모델 실습을 네.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고 가르치시는 원장님의 스킬이 또 얼마나 좋냐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 곳을 알아봤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모델 실습이라는 게 샵을 같이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네. 모델 지원이 아예 안 된다고. 네. 자기 샵에서 자기 네네네. 손님 받아야 되는데. 어떤 곳은 원베드만 있는 곳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를 가르친다고 내 시간을 빼야 되니까, 내가 그 고객을 못 받으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실전 경험 없이 이론적으로만 가르친다든지, 너무 네. 여러 사람들이 한 모델을 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지, 혼자 뭐 이렇게 눈썹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네. 명이서 나눠서 한다든지,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네. 되게 많더라고요, 학원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죠. 모델 지원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게 저한테는 네. 중요하니까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원이 되는 걸 제가 알았고, 그러면 뭐 원장님 스킬이나 뭐 그런 것도 어쩌냐고 물어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정도를 상담을 한 것 같아요. 한 10군데 이상은 알아봤는데 여기만큼 네. 이렇게 모델 지원이라든지 현장 실습에 특화된 곳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선생님 이제 와이프가 사실 마케팅을 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현직에서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은 그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마케팅의 비중보다도 실전에서 이제 수업을 맞아요. 평상시 그냥 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출하는 그거다고. 그래서 진정성 있고 맞아요. 되게 이렇게 뭐 솔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마케팅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한 뭐 그런 학원들을 보면 예. 뭐 오전반, 오후반, 뭐 예. 주말반 이렇게 예. 해서 최대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그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일단 딱 부러지게 얘기했었어요. 원장님이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다른 학원에 알아봤을 때는 예. 두리둥실하게 얘기하고 뭐 확답을 안 주고 지원 많이 된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때쯤에 다 졸업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아무리 비교를 한다지만 여기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어떤 계기는 분명히 또 있었을 텐데. 또 제가 체코에 있지만 옆에 마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스승님 같은 친하신 그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도 네일 쪽으로 이렇게 논문도 내시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조언하기를 온라인이나 그런 걸로 배워서는 안 되고 한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이제 실전으로 배우고 모델 수업도 많이 해보고 옆에서 바로 눈으로 보면서 코칭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네네. 2주간의 어떤 코로나 때문에 격리 시간 동안 그 네네. 작업을
하신 네네네. 거네 그럼? 체코 오기 전부터 몇 군데 학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현미가 없었었어요. 들어와서 막상 그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틀리고 그래가지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제가 그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숙달을 하냐 물어보니까 참관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이제 조현미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기 좋게 많이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서커스 할 때 입에서 불려고 하는 서커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애들은 따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그분들이 할 때는 되게 쉬워 보이거든. 우리가 네네. 봤을 때는 쉬워 보이니까 사람이 이제 따라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쉽게 보이도록 하기까지는 트레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본다고 해서 이거 배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말만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해요. 되게 위험스럽다. 소비자가 그런 진위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요. 덜 파악되면 이제 재수강, 삼수생, 사수생 하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미리 이제 스터디한 사람들은 그 학원 측에서 자기들 제시하는 이야기보다 전문가로서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나를 한번 이렇게 빗대면 비교가 돼요. 본인들이 이제 느끼셔야 되는 거라서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베이스 지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은 학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좋아 보이고 가면은 무조건 다 100% 창업할 듯이 이렇게 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다들 좀 어려운데 그 돈 한 푼 한 푼을 굉장히 귀하게 써야 되는 돈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원장님하고 이제 상담으로 얘기할 때도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좋은 인연은 하늘에서 맺어준다고. 제가 30대 지금 후반에 여기 새로운 기술을 배워갖고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좋은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남 쪽에 있는 학원도 큰 학원이 많았었는데 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느낀 게 제가 배워야 될 건 반영구잖아요. 거기서 피부라든지 왁싱이라든지 부가적으로 막 뷰티 기술을 엄청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속임수구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가르치고 뭐 일단은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는 반영구 쪽으로 해서 박사 논문도 많이 쓰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고 뭐가 정석인지 잘 아시니까 이분한테 배우면 화려한 기술은 모르겠지만은 반영구에 대한 기본은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살아온 삶을 되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의 어떤 행동하는 것들이 가볍지 않다. 저분은 뭐가 대성 싶은 나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제가 봐도 되게 응원이 되고 되게 또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6번째 이렇게 시연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저도 더 감사하고 또 고객님들이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가니까 더 기분이 좋고 오늘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좀 푹 쉬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